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요즘 집에서 아내 표정 한번 제대로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줌마 셋이 앉아서 수다를 떠는데 처음엔 그냥 애들 얘기, 시댁 얘기 하나보다 했죠. 근데 커피 한 잔 하는 사이에 대화 주제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 새로 이사 온 남자 얘기, 헬스장에서 본 트레이너 얘기, 심지어는 동창회에서 만난 옛날 남자 얘기까지 목소리 톤이 달라지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당신은 지금 소파에 앉아서 TV 리모컨 돌리고 있을 때 아내는 머릿속으로 다른 남자를 그리고 있을 수 있어요.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팩트예요. 실제로 40대에서 60대 기혼 여성들한테 익명 설문을 해보면 10명 중 8명 이상이 남편 아닌 다른 남자에게 끌림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 남자들이 꼭 젊고 잘생기고 돈 많은 놈들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남자한테 더 끌린다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왜 매일같이 자는 남편한테는 시들해하면서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자,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 동창회에서 본 옛날 친구한테는 가슴이 뛰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내들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50대 전후의 아줌마들이 정말로 미쳐버리고 싶어하는 남자 유형 5가지를 공개할 거예요. 5위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서 마지막에 1위를 발표할 건데 장담하건대 1위는 여러분 예상을 완전히 빗나갈 거예요. 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에요. 이거 알면 뭐가 좋냐고요? 간단해요. 당신이 만약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아니면 적어도 집에서 아내한테 다시 한번 남자로 보이고 싶다면 이 법칙을 알아야 해요. 여자들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떤 남자한테 약해지는지 정확히 알면 당신도 그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25분만 집중해 보세요. 당신 아내가 그리고 당신이 관심 있는 그 여자가 왜 당신한테는 차갑고 다른 남자한테는 웃는지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5위부터 시작할 건데 솔직히 5위라고 해서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이것만 알아도 여자 심리가 확 보일 거예요. 5위는 바로 과거의 첫사랑이나 옛날 남자친구예요. 이거 듣고 뭐야 싶으시죠? 그냥 추억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여자들한테 옛날 남자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에요. 특히 50대 넘어가면서 이 감정이 더 강렬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옆에 있는 남편이 너무 지겹거든요. 매일 보는 얼굴, 매일 듣는 트림 소리, 매일 똑같은 잔소리. 이게 20년, 30년 반복되면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도망가요. 그때 그 남자는 참 좋았는데, 그때 그 남자는 나한테 꽃도 사주고 편지도 써줬는데, 그때는 내가 예뻤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SNS 때문에 더 심각해졌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옛날 남자 계정 찾아서 몰래 들여다보는 아줌마들 엄청 많아요. 그 남자가 뭐 하고 사는지, 어떻게 늙었는지, 결혼은 잘했는지 보다 보면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만약에 그때 그 남자랑 결혼했으면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이런 망상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옛날 남자는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니까요. 실제로 만나면 또 똑같을 텐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미화되는 거예요. 헤어질 때 그 애절함, 그때 그 설렘, 그 모든 게 지금 남편한테서는 찾을 수 없는 감정이니까 더 그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동창회 같은 데서 옛날 남자 딱 마주치면 그냥 인사만 나눠도 며칠 동안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게 50대 아줌마들의 현실이에요. 그럼 4위는 뭘까요? 직장 상사나 동료예요. 이것도 무시 못해요. 요즘 50대 여자들 중에 일하는 사람 많잖아요. 파트타임이든 정규직이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자 동료들이랑 접촉하게 되죠. 그런데 회사에서 만나는 남자들은 집에 있는 남편이랑 완전히 달라요. 일단 옷차림부터 다르죠. 남편은 집에서 낡은 추리닝에 구멍난 티셔츠 입고 있는데 회사 남자들은 깔끔하게 정장 차려입고 있어요. 말투도 달라요. 남편은 집에서 명령조로 이것 좀 갖다 줘, 저것 좀 해줘 하는데 회사 남자들은 정중하게 말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 이런 말들 해주죠. 여자들은 이런 거에 약해요. 인정받는 느낌, 존중받는 느낌, 특히 능력 있는 상사한테 끌리는 경우가 많아요. 회의 시간에 딱딱 결정하고 일 처리 깔끔하게 하고 사람들한테 신뢰받는 모습 보면 여자들은 그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집에서는 결정 하나 제대로 못 내리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우물쭈물하는 남편만 보다가 회사에서 확신 있게 일 처리하는 남자 보면 완전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게다가 회사에서는 매일 마주치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 인사하고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잡담하고 이런 일상적인 접촉이 쌓이다 보면 감정이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더 위험한 건 야근할 때예요. 둘이 사무실에 남아서 일하다가 배달 음식 시켜 먹고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분위기가 묘하게 변해요. 집에서는 절대 못 느끼는 친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직장 내 불륜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불륜까지 안 가더라도 마음속으로 그 남자 생각하면서 설레는 아줌마들 엄청 많아요. 자, 이제 3위 갈까요? 3위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이에요. 이거 들으면 또 뭐야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상대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안전한 판타지거든요. 실제로 만날 일도 없고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로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껏 상상할 수 있어요. 죄책감도 덜하고요. 50대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유형 있어요. 보통 좀 따뜻해 보이고 인간미 있어 보이는 스타일을 좋아해요.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일보다는 나이 들어서도 멋있게 늙은 배우들한테 끌려요. TV 드라마 보면서 남자 주인공한테 감정이입하는 거예요. 저 남자가 내 남편이었으면 저런 남자가 나한테 저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하면서 현실 도피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나 인스타 보면서 유명인들 일상 엿보는 재미에 빠진 아줌마들도 많아요. 그 사람 라이프 스타일, 취미, 생각하는 방식 이런 거 보면서 동질감 느끼고 마치 나랑 통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실제로는 일방적인 관계인데 머릿속에서는 쌍방향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예인 판타지의 위력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판타지가 현실 불만의 표출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남편이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는 감정적 욕구를 연예인한테 투사하는 거죠. 낭만, 설렘, 다정함 이런 것들 말이에요. 남편은 집에서 신문 보거나 유튜브만 보는데 TV 속 남자 주인공은 여주인공한테 꽃도 사주고 깜짝 이벤트도 해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저런 대접받고 싶다는 욕구가 커지는 거예요. 이제 슬슬 긴장하셔야 해요. 2위 나갑니다. 2위는 뭘까요? 바로 경제력 있는 연하 남자예요. 이게 진짜 요즘 트렌드예요. 예전에는 아줌마들이 연하 남자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애들 같다고 생각했죠. 근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남자들이 예전 젊은 남자들이랑 다르거든요. 요즘 30대 후반, 40대 초반 남자들 보세요. 운동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말도 예의 바르게 하잖아요.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사람들 많아요. 이런 남자들이 50대 여자한테 관심 보이면 솔직히 거부하기 힘들어요. 일단 육체적으로 탄탄하니까 매력적이에요. 50대 남편들은 배 나오고 체력 떨어져서 부부관계도 시들해진 경우가 많은데 연하 남자는 그런 면에서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연하 남자들 중에는 나이든 여자한테 끌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성숙미랄까 여유로움이랄까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은 까다롭고 요구사항도 많은데 50대 여자들은 소박하게 대해줘도 고마워하거든요. 밥 한 끼 사주고 영화 한 편 같이 보고 이런 것만 해도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연하 남자 입장에서도 편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경제력이에요. 단순히 어리다고 좋은 게 아니라 경제력 있는 연하가 포인트예요. 돈도 있고 젊고 거기다가 배려심까지 있으면 완벽한 조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조합을 가진 남자 만나면 50대 여자들은 정말 빠져들어요. 남편한테서는 절대 못 느끼는 감정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존중받는 느낌, 여자로 대접받는 느낌, 다시 젊어진 것 같은 착각.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성적인 부분도 무시 못해요. 50대 여자들도 욕구 있어요. 근데 남편은 그걸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심도 없고 체력도 없고 귀찮아하고
그런 상황에서 젊고 열정적인 남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도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연하 남자가 2위인 이유는 또 있어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예인은 만날 수도 없고 비현실적이지만 연하 남자는 실제로 주변에 있거든요. 헬스장에서, 직장에서, 동호회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하고 그래서 2위에 올라온 거예요. 자, 드디어 1위 발표할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예상해 보셨어요? 돈 많은 남자? 잘생긴 남자? 권력 있는 남자? 다 아니에요. 1위는 바로 자기 인생을 사는 남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말해서 자기만의 목표가 있고 열정이 있고 자기 일에 푹 빠져서 사는 남자를 말해요. 이게 왜 이러냐면 여자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자들은 남자의 외모나 돈보다 그 남자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가장 끌려요. 살아있다는 게 뭐냐고요? 눈빛이 살아있고 말할 때 에너지가 느껴지고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추구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50대 남편들 대부분 어때요? 회사 다니다 퇴근하면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서 TV만 봐요. 주말에는 골프 가거나 친구들이랑 술 먹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대화해봐도 재미없어요. 회사 불평, 세상 불평, 애들 걱정, 맨날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죠. 이런 남자한테서는 아무런 매력이 안 느껴져요. 그냥 같이 사는 룸메이트,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사는 남자는 달라요. 나이가 50이든 60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고 그걸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취미 생활에 진심인 사람일 수도 있고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한테 의존하지 않고 여자 눈치 보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남자들한테는 자신감이 묻어나요. 말할 때도 확신이 있고 행동할 때도 주저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여자들한테는 엄청나게 섹시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요즘 남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못 살거든요. 다들 눈치 보고 불안해하고 우물쭈물하면서 살잖아요. 그런 와중에 확신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가는 남자를 만나면 그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겠어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기 인생을 산다는 게 이기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자기 삶에 충실한 남자는 여자한테도 당당하게 대해요. 비굴하게 굴지 않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죠. 이게 여자들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무시하거든요. 그 중간 지점을 지키는 남자가 거의 없어요. 자기 인생을 사는 남자는 대화도 달라요.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요즘 배우고 있는 것, 도전하고 있는 것,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죠.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자들은 자극받아요. 아, 나도 뭔가 해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남자한테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남자들은 보통 외모 관리도 해요.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니까 몸 관리도 하는 거죠. 운동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청결하게 지내요. 이게 꼭 잘생겨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런 디테일을 다 캐치해요. 남자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면 그 남자의 가치를 알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자기 인생을 사는 남자는 여자한테 매달리지 않아요.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자기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게 여자들을 더 끌어당겨요.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얻기 힘든 것에 가치를 두거든요. 맨날 집에서 뒹굴면서 아내한테 매달리는 남편은 너무 쉬운 존재예요. 반대로 자기 일에 집중하느라 바쁜 남자는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실제로 불륜 사례 보면 여자들이 빠지는 남자들 대부분이 이 유형이에요. 자기 사업하는 사람, 예술가, 운동선수, 학자 이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자기 세계가 뚜렷해요. 그리고 그 세계에 푹 빠져서 살아요. 여자들은 이런 남자 옆에 있으면 자기도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냥 평범한 주부가 아니라 멋진 남자의 연인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당신은 지금 자기 인생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남 인생 사는 것처럼 살고 있나요? 회사 위에 일하고 가족 위에 돈 벌고 그러다 지쳐서 집에 와서 쓰러지고 이게 전부예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눈길 가는 것도 이해가 돼요. 당신한테서는 아무런 매력을 못 느끼니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50대 남편들 대부분이 이래요.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관성으로 살아요. 회사 다니다가 정년퇴직하면 뭐 할지도 몰라요. 취미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고 그냥 TV 보거나 유튜브 보면서 시간 때우죠. 이런 모습 보면 아내들은 실망해요. 이 사람이 앞으로 20년, 30년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면 막막한 거예요. 반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남자들은 나이 들어도 매력적이에요. 60 넘어도 70 넘어도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으면 눈빛이 살아있어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존재감 자체가 달라요. 이런 남자들은 여자가 먼저 다가와요. 나이 상관없이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 자체가 사람을 끌어당기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내들이 다른 남자를 그리워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편이 남자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편해지면서 남자로서의 매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안 해요. 살찌고 옷 아무렇게나 입고 말투 거칠어지고 아내를 여자로 안 봐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밥 차려주는 사람으로만 보죠. 근데 자기 인생을 사는 남자는 계속 남자로 남아있어요. 자기 관리하고 자기 발전시키고 매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아내한테도 여자로 대해줘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고 존중하죠. 이런 차이가 시간 지나면서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정리하면 이래요. 아줌마들이 미쳐버리는 남자 1위는 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에요. 바로 자기 삶에 충실하면서도 여자를 제대로 대할 줄 아는 남자예요. 확신 있게 살면서도 겸손하고 열정적이면서도 배려할 줄 알고 바쁘면서도 여유로운 남자. 이런 남자가 진짜 무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큰 그림이 그려지셨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알았으면 이제 써먹어야죠.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장 많이 하는 착각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럼 나도 돈 벌어서 경제력 키우고 헬스장 다니면서 몸 만들면 되겠네. 아니에요. 그거 다 좋은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60대 초반인데 작은 출판사 운영해요. 돈 엄청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이 동네에서 인기가 장난 아니에요. 50대 아줌마들이 슬슬 귀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책 읽고 원고 쓰고 저녁에는 독서 모임 이끌어요. 주말에도 서점 가고 작가들 만나고 계속 움직여요. 대화하면 재미있어요. 새로 나온 책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철학적인 얘기까지. 이 사람 만나고 나면 머리가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이 잘생겼어요. 아니에요. 키도 작고 머리도 반쯤 벗겨졌어요. 돈 많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산층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뭔가 있어요. 살아있는 느낌? 에너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거요. 이게 바로 자기 인생을 사는 남자의 힘이에요. 반대로 제가 아는 다른 분은 어때요? 대기업 임원 출신이에요. 퇴직금도 두둑하게 받았고 집도 좋은데 살아요. 근데 이 양반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해요? TV 보고 낮잠 자고 술 먹고 아내랑 대화도 안 통해요. 맨날 옛날 얘기만 해요.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 놈들은 말이야. 이런 얘기만 반복하죠. 이 사람 주변에 여자들 있어요. 아내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아내도 눈치 보면 다른 남자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돈이나 외모 차이가 아니에요. 삶을 대하는 태도예요. 한 사람은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새로운 걸 추구해요. 다른 한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현재에 안주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어요. 여자들은 이런 거 정확히 캐치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첫 번째,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세요. 뭐든 좋아요. 사진이든 글쓰기든 운동이든 요리든 악기든. 중요한 건 그게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여야 해요. 그래야 눈빛이 달라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50대 후반에 기타 배우기 시작한 사람 있어요. 처음엔 다들 웃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기타냐고. 근데 이 사람 진심이었어요. 매일 2시간씩 연습했어요. 손가락 부르트고 목 아파도 계속했어요. 1년 지나니까 제법 칠 수 있게 됐어요. 2년 지나니까 동네 공연도 나가고 지금은 작은 밴드까지 만들어서 활동해요. 이 사람 주변에 사람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자들이요. 같이 음악 얘기하고 싶어하고 공연 보러 오고 응원해주고. 왜 그럴까요? 이 사람한테서 열정이 느껴지거든요. 나이 들어도 뭔가를 배우려는 자세, 포기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게 다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두 번째, 여자를 제대로 대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기 인생을 사는 건 좋은데 거기에만 빠져서 여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균형이 필요해요.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도 여자한테 관심 줄 알아야 해요. 관심을 준다는 게 뭐냐고요? 간단해요. 제대로 쳐다보는 거예요. 요즘 남자들 보면 아내랑 얘기할 때도 휴대폰 보고 있어요. TV 보면서 대충 대답하고. 이게 얼마나 무례한 짓인지 알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투명인간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제대로 쳐다보세요. 눈 맞추고 귀 기울이고 반응해 주세요.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잘했네. 이런 간단한 반응만 해줘도 여자들은 인정받는다고 느껴요. 이게 바로 존중이에요. 자기 인생을 살면서도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남자. 이게 진짜 매력이에요. 세 번째, 몸 관리 좀 하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꼭 헬스장 가서 근육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위생과 건강 관리요. 매일 샤워하고 머리 감고 옷 깨끗하게 입고 적당히 운동하고 이것만 해도 남들보다 훨씬 나아요. 50대 남자들 보면 진짜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배 나오고 머리 떡지고 옷도 늘어진 거 입고 이러면서 여자들한테 인기 있기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누가 소중히 여겨줘요. 운동도 꼭 격렬하게 할 필요 없어요.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달라져요.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보세요. 산책하면서 생각도 정리되고 몸도 가벼워지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이게 습관이 되면 자세도 달라지고 표정도 밝아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인상을 바꾸는 거예요. 네 번째, 대화 스킬을 키우세요. 여자들은 대화로 감정을 나눠요. 남자들은 보통 정보 전달용으로 말하는데 여자들은 달라요. 대화 자체가 친밀감을 쌓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잘하는 남자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무기를 가진 거예요. 대화 잘한다는 게 뭐예요?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하는 거요? 아니에요. 상대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여자가 뭔가 얘기하면 끝까지 듣고 공감해주고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얘기도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거칠애 없이 진심으로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가 오늘 힘들었던 일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 아니면 해결책을 막 제시하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거 다 틀렸어요. 정답은 공감이에요. 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나 같아도 화났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여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요. 이걸 할 줄 아는 남자는 여자들한테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자기 얘기도 솔직하게 하세요. 남자들은 약한 모습 보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괜찮다, 문제없다 이렇게만 말해요. 근데 적당한 취약성은 오히려 매력이에요. 오늘 나 이런 일 있어서 좀 힘들었어. 이런 고민이 있어서 걱정이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여자들은 그걸 신뢰의 표시로 받아들여요. 다섯 번째, 계속 배우세요. 새로운 걸 계속 접하세요. 책을 읽든 강의를 듣든 여행을 가든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머릿속을 계속 새로운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할 때 할 얘기가 생겨요. 그래야 눈빛이 살아있어요. 50대 남자들 보면 배우기를 멈춘 사람들 많아요. 학교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고 거기서 배운 거로 평생 사는 거예요. 새로운 거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죠.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20년 전 지식으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뒤처지는 거예요. 반대로 계속 배우는 사람들은 달라요. 항상 새로운 얘기가 있어요. 요즘 이런 거 배우고 있어.
저런 거 읽었는데 재미있더라.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죠. 이런 남자랑 대화하면 지루할 틈이 없어요. 계속 자극받고 배우게 돼요. 여자들이 이런 남자를 놓칠 리가 없죠. 6번째, 경제적 안정성은 기본이에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은 되어야 해요. 여자들이 경제력 있는 남자한테 끌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생존의 문제니까요. 특히 50대 여자들은 현실적이에요. 낭만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고 재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경제적 상황을 책임질 수 있고 여유 있게 데이트 비용 정도는 낼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돈을 쓰는 방식이에요. 여자한테 투자할 줄 알아야 해요. 밥 한 끼 사더라도 제대로 사고 선물 하나 주더라도 정성껏 고르고 이런 게 다 배려로 느껴지는 거예요. 7번째, 유머 감각 키우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자들은 웃겨주는 남자 좋아해요. 삶이 답답하고 힘든데 웃음을 주는 남자가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근데 유머가 뭐예요? 아재 개그 하는 거요? 아니에요. 상황을 재치 있게 풀어내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같이 식당 갔는데 음식이 늦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짜증내면서 빨리 안 나오냐고 따져요. 아니면 농담으로 풀어요. 우리 여기서 늙겠네. 나중에 할인 좀 받아야겠어.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넘기는 거죠. 이게 유머예요. 긴장된 상황을 부드럽게 만드는 능력이요. 또 자기 자신을 놀릴 줄도 알아야 해요. 너무 진지하고 딱딱한 남자는 재미없어요. 가끔은 자기 실수나 부족한 점을 웃으면서 얘기할 줄 알아야 해요. 오늘 나 완전 바보같이 행동했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서 웃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이고 매력적이에요. 8번째,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세요. 50대 남자들 보면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 많아요. 작은 일에도 화내고 짜증내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이거 여자들한테는 최악이에요. 나이 들었으면 성숙해야 하는데 오히려 애보다 못한 모습 보이면 실망하는 거예요. 감정 조절한다는 게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인정하되 적절하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화날 수 있어요. 짜증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나 좀 화가 나는데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상대 감정도 읽을 줄 알아야 해요. 여자가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피곤해 보이는구나, 이런 거 캐치하는 능력이요. 이게 있으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오늘은 조용히 있어주는 게 좋겠다. 아니면 기분 전환시켜주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 9번째, 스타일을 만드세요. 패션 감각이요. 50대 남자들 옷 입는 거 보면 진짜 답답해요. 맨날 똑같은 청바지에 티셔츠, 아니면 등산복. 이게 전부예요. 좀 신경 쓰세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비싼 옷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색깔이 잘 어울리는지, 어떤 핏이 좋은지 이런 거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옷은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구겨진 옷, 얼룩진 옷 입고 다니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소용없어요. 액세서리도 활용해 보세요. 시계 하나, 안경 하나만 신경 써도 인상이 확 달라져요. 머리 스타일도 중요해요. 맨날 똑같은 스타일 유지하지 말고 가끔은 바꿔보세요. 미용실 가서 디자이너한테 조언 구하는 것도 좋아요. 10번째, 건강관리 철저히 하세요. 50대 넘어가면 건강이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몸이 안 좋으면 소용없어요. 정기검진 받고 필요하면 치료받고 약 먹을 거 챙겨 먹고 이게 다 자기 관리예요. 그리고 체력 관리도 중요해요. 나이 들수록 체력 떨어지는 건 당연한데 그걸 방치하면 안 돼요. 꾸준히 운동하고 잘 먹고 충분히 자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쌓여서 전체적인 컨디션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성기능 관리도 신경 쓰세요. 50대 넘어가면 이 부분에서 문제 겪는 사람 많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필요하면 병원 가서 상담받으세요. 이게 자존감하고도 연결되거든요. 이 부분이 약해지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여자 앞에서도 주눅 들어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정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아줌마들이 미쳐버리는 남자 1위는 자기 인생을 사는 남자예요. 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에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열정이 있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남자.
그러면서도 여자를 제대로 대할 줄 아는 남자. 이게 진짜 무기예요. 근데 이걸 알았으면 이제 뭐 해야 해요? 실천해야죠. 머리로만 알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계속 살면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아내는 계속 차갑게 대하고 다른 남자 생각하고 당신은 계속 외롭고 무시당하고. 근데 오늘부터 바꾸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당신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남자,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남자, 대화 재미있는 남자, 스타일 있는 남자. 이렇게 바뀐 당신 모습을요. 그때 주변의 여자들 반응이 어떻게 바뀔지도 상상해 보세요. 아내가 다시 당신한테 관심 보이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스킨십도 늘어나고 밖에서도 여자들이 당신한테 눈길 주고 말 걸어오고 관심 보이고 이게 가능해요. 나이 상관없이요. 50대, 60대라고 포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예요. 이제 애들 다 컸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됐고 시간도 여유 있고 이때 자기한테 투자하지 않으면 언제 투자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내 몰래 바람 피우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당신 선택이니까. 근데 진짜 목적은 당신 자신을 찾는 거예요. 결혼하고 애 낳고 회사 다니면서 잃어버린 당신 자신을요. 자기 인생을 사는 남자가 되세요. 누구한테 휘둘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남자.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남자. 이게 진짜 멋진 남자예요. 이렇게 살면 여자들은 저절로 따라와요.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없고 애걸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공감되는 부분 있었나요? 아니면 전혀 동의 안 되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